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느리다던 국회를 오늘은 하루 만에 법안 100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닙니다. 법으로 하면 다 민주주의일까요?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다 정당한 걸까요? 오늘은 합법에 외피를 쓴 연성독재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선택적 정의, 내로남불 정치의 구조를 짚어보겠습니다. 전에는 군복에 총 대검이 꽂은 총이었다면 지금은 양복에 영장이지. 과거에는 당사자만 집중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영장과 공권력을 가지고 요 사람의 주변을 파고 그 주변 사람의 주변을 파고 지금 합법을 가장하고 있죠. 독재 같지 않은 독재를 하는 거죠. 쿠데타 같지 않은 친위 쿠데타, 연성 친위 쿠데타. 시스템과 제도를 활용해서 상대를 제거하는 거죠.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합법을 가장한 총 없는 연성독재 정권. 느리다더니 번개처럼 이재명이 국회가 너무 느려 일할 수 없다라고 하자 민주당은 다음날 민생법안 100개를 하루 만에 처리하겠다라고 외쳤다. 느림이 죄라더니 이제는 속도가 미덕이 되었다. 어제는 기어가던 국회가 오늘은 빛의 속도가 된 셈이다. 다만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목적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민생은 어디에 있었나? 국회가 느렸던 이유는 야당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이 민생이 아닌 다른데 정신이 팔렸었기 때문이다. 검찰 해체급 법안, 위헌 논란 법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법안에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민생은 뒷줄에 세워두고 권력 강화 법안만 VIP석에 앉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생이 늦다라고 야당을 탓한다. 이쯤 되면 책임도 분업제로 운영하는 듯하다. 입법은 패스트푸드가 아니다. 법안 하나에도 장단점, 부작용과 비용, 국민 삶에 미칠 영향 등 살필 것이 수없이 많다. 하루에 한 개도 벅찬 일을 하루에 100개를 하겠다고 한다. 이는 입법이 아니라 대량 생산이다. 국회가 아니라 공장이고 컨베이어 벨트다. 수기는 생략하고 포장만 화려하면 된다는 발상, 민주주의를 컵라면 취급하는 태도다. 총 없는 독재, 권력자가 속도를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고 야당의 반대를 방해물로 규정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이것이 연성 독재다. 총칼 대신 법과 숫자를 들고 협치 대신 다수결로 밀어붙인다. 겉은 합법, 속은 독재이다. 정장 입은 독재라고 보면 된다. 즉 투표로 뽑힌 지도자가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서서히 훼손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목격하는 실체다. 민주주의 피로 마케팅, 토론은 피곤하다. 절차는 번거롭다. 일단 빨리 해야 한다. 이 말들은 민주주의의 피로를 자극하는 주문이다. 국민이 토론보다 성과를, 자유보다 편의를 선택하게 만들면 권력은 자연스럽게 한 손에 모인다. 설득 대신 지침, 합의 대신 지시, 민주주의가 아니라 관리 시스템이고 종국엔 서서히 독재로 변한다. 법도 눈치를 본다. 연성 독재의 무서운 점은 모든 것이 법에 외피를 쓰고 진행된다는 데 있다. 사법은 인사와 예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스스로 입을 다문다. 국민은 불법은 아니냐며 안심한다. 그러나 자유는 그렇게 조금씩 달아간다. 쇠창살이 아니라 솜사탕으로 만든 감옥이다. 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민주주의는 느리다. 그러나 그 느림은 안전벨트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빠른 것은 진보가 아니라 사고다. 진짜 문제는 법안 숫자가 아니라 권력을 대하는 태도다. 협치를 귀찮아하고 비판을 방해로 여기며 절차를 장애물로 보는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다.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 군부 독재는 총으로 보였지만 연성 독재는 법으로 숨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일은 잘한다라는 말에 안심하는 순간 자유는 성과표 뒤로 밀려난다. 소수 야당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국민이 방향을 봐야 한다. 속도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를. 민주주의는 효율이 아니라 원칙으로 굴러간다. 원칙을 포기한 효율은 결국 통치이고 통치는 곧 복종을 요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원칙과 정의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빠르게 가도 목적지는 하나다. 권력의 독점, 이름만 다른 독재다. 내로남불의 또 다른 극치는 이재명의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이다. 이재명이 일부 교회에서 나온 극단적 발언을 사례로 들며 기독교 전반을 문제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력적 표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종교를 막론하고 규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한 원칙이다. 문제는 그 원칙이 과연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가이다. 기독교 일부에서 대통령을 죽여야 한다는 과격한 발언이 나왔다는 이유로 종교 전체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순간 국가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길로 접어든다. 더 심각한 것은 같은 잣대가 다른 종교, 다른 정치적 진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천주교 성당과 집회 현장에서도 윤석열은 죽어야 한다는 취지의 과격 발언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바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순하다. 왜 그 발언들은 체계적 문제로 확대되지 않았는가? 왜 그때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었고 지금은 종교 전체의 위험성으로 비약되는가?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폭력적 언사는 어느 편에서 나오든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태도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분노의 방향과 강도를 조절하는 듯 보인다. 법치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기준의 공정성에 있다.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법치는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러한 선택적 사례 제시가 종교 탄압의 명분 쌓기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수의 과격 발언을 빌미로 특정 종교 공동체를 압박하고 낙인 찍는다면 이는 민주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집단적 책임 전가다. 국가 권력이 종교를 관리 감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순간 자유는 급속히 위축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첫째, 폭력 선동은 종교 이념을 불문하고 개별 행위로 엄정 처벌하라. 둘째, 종교 전체를 일반화하는 프레임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동일한 기준을 모든 진영에 적용하라. 그것이 법치다. 정치는 갈라치기의 기술이 아니다. 정의는 선택될 수 없고 분노는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말하려 한다면 지금 당장 자기 편의 과격 발언부터 동일한 잣대로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의 프레임은 내일의 탄압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탐욕스럽게 특권을 양산하고 지키는 새로운 계급 사회로 퇴행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 주권을 발휘하여 이 비정상을 뜯어고칠 것인가? 헌법상 국민의 봉사자로 규정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압도적인 특권을 누리는 현실을 바로잡는 일은 진정한 국민 화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다. 대한민국 특권층의 참담한 현실,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 사회 최상층부의 탐욕과 부패 구조는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권력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소수가 명예와 돈, 권력을 독점하는 신계급 사회가 고착화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법관, 특검, 여야 고위 간부 등이 범죄 조직을 비호하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은 탐욕의 결정체였다. 특히 국회는 국회 왕국이라 불릴 만큼 스스로 특권을 확장해왔다. 2026년 현재 국회의원의 혜택은 무려 184개가 넘는다. 연간 약 1억 6천만 원 이상의 세비, 월 1,300만에서 1,400만 원 수준과 일반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휴가비 등 명목으로 월 1,300만, 1,4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는다. 이것만 연간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교통, 편의시설을 무료로 누리는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라는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받는다. 초창기 1명에서 3명이었던 보좌진은 9명으로 늘었고 의원실 면적 또한 끊임없이 확장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조, 교육, 환경, 언론, 건설 등 사회 구석구석에 정치권력과 결탁한 카르텔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병폐는 승자독식 구조를 공고히 하며 패자부활이 불가능한 병든 사회를 만들고 있다. 특권 폐지는 정치개혁 없이 불가능하다. 먼저 국가 전체보다 지역구와 차기 당선에만 매몰된 구조를 깨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해야 한다. 둘째, 의원들이 자신의 연봉과 특권을 스스로 결정하는 셀프 특권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갇힌 국회의원 대우에 관한 사회적 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적인 합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독일의 하르츠위원회나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과 같은 모델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셋째, 국민이 직접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여 함량 미달의 정치인을 퇴출해야 한다. 특권은 소금 없는 바다와 같다. 소금이 없으면 바다가 썩듯 견제 없는 특권은 국가를 부패하게 만든다. 전 국민이 깨어있는 감시기구가 되어 특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문제는 속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방향과 기준입니다. 같은 사건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절차를 귀찮아하며 비판을 방해물로 여기는 순간 민주주의는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비워집니다. 전에는 군복에 대검이 꽂은 총이었다면 지금은 양복에 영장이지. 과거에는 당사자만 집중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영장과 공권력을 가지고 요 사람의 주변을 파고 그 주변 사람의 주변을 파고 지금 합법을 가장하고 있죠. 독재 같지 않은 독재를 하는 거죠. 쿠데타 같지 않은 친위 쿠데타. 연성 친위 쿠데타. 시스템과 제도를 활용해서 상대를 제거하는 거죠.